자, 트럼프 말이죠. 아, 정말 트럼프는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의 쫓겨날 판입니다. 아, 여론이요? 장난이 아니야. 오.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쟁 다룰 때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기름값에 예민하다. 다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름값이 너무너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전보다 거의 3배 가량 올랐어. 와. 우리가 지금 리터당은 얼마쯤 합니까? 휘발유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2,000 조금 윗선. 미국은 거의 4,000원까지 육박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굉장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요.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거를 전격 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 왜 만들었냐면 부족한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정확하게는 대통령 권한으로 민간 기업의 생산을 강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동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방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건 잡겠다. 이제 굉장히 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국내에서 최고 가격제 실시했을 때 경제지하고 좀 일각에서는 그 시장의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아, 북한 아니냐. 예, 북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비난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북한의 곱하기 제곱이죠. 그러네요. 이거는 네. 그 논리 적용하면 공산당이죠. 그렇습니다. 오. 네. 미국이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도 미국에 있어 봤는데요. 보통 한 3달러 선에서 하거든요. 갤런당. 예, 갤런당. 지금 8달러가 넘었었으니까 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요. 사실 미국 일반 시민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월급 들어왔다가 그날로 다 사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그 다 카드로 끌고 그날 되면은 돈이 다 사라지는. 와. 예, MC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런데. 아니, 왜 그렇게 불똥이죠?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기름 많이 쓴다는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기름 많이 써. 트럼프 잡아야지. 날 잡아요. 트럼프를 잡아야지. 갑자기. 아, 깜짝 놀랐네. 예.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유가가 예민하다. 상당히 심각한 생활고와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또 그 실제로 그 법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네. 장관이랑 또 트럼프랑은 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네.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잡혀. 말이 되냐 이렇게 해고 잡힌다고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고. 저건 말 다 가짜 뉴스야. 통제가 아예 안 되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폭락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자, AP통신이 조사한 건데요. 트럼프 국정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33%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 이후에 최저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경제 분야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쪽 지지율이 30%인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포함해가지고 최저치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1, 2기 다 포함해서 최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란 전쟁을 지지한다도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애를 아직도 그거 안 끌어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끌어낸 경험이 있어서 잘하는데 이런 거 끌어내야 돼. 이거 미국 다 주고 전 세계 다 주고. 수계 전문가인데. 미국 양당제잖아요. 그것도 네. 상당히 고착되어 있어요. 상원 하원 다 몇 석 차이 안 나고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33%면 이건 정말 기적의 수치입니다.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지율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안 쫓겨납니다. 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다면 쫓겨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못 네, 버텨요. 아니, 미국에서 누가 그래도 쫓겨나요. 아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노력을 해서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기대가 없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지금 완전히 나는 진보야라고 선언해도 사람들은 믿을 거고. 그래도 믿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휴전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절대 휴전 연장은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연장하죠. 그럼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안 놀랜다. 와,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의 거야. 80년 노력한 결과예요, 그게. 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렇죠.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이 고스란히, 전 세계가 고스란히, 특히 아시아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들여져 갖고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라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맞아요. 네. 주식 시장도 우리 코스피도 안 놀래더라고. 오늘 버티더라고요 이게. 안 놀래더라고. 깜짝 지금 코스피 0.2 정도 그냥. 와, 이야. 지금 안 놀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진짜 9시 코스피 열리는 시간이 제가 진짜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도요. 그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란은 끝내 협상 참여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자 트럼프는 확실히 급한 것 같아. 네.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어렵잖아. 네네. 확실히 트럼프는 급해.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선제적으로 휴전을 무한정 연장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참 쉽게 살아 이놈은. 기간도 없이 그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요청에 기반해서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 네. 이거는 이번에는 시한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양새가 너무 빠지잖아. 어제도 또 하루 연장한 거잖아. 네, 그렇죠. 슬그머니. 동부 시간인가 뭐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 트럼프 역시 트럼프다운 게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가 아주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명분이 뭐예요? 파키스탄이 요청했다예요. 네.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란이 통일된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벤스는 전쟁 반대했고 네. 대부분 반대했고 헤그세스만 주전파고 본인만 지금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일 안 된 거는 본인이야. 본인 미국이에요. 근데 요청은 파키스탄이 한 거고 네. 이란이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강 저 공원에 자주 가는데 그 물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발 떨어져서 큰 흐름을 봐야지. 흐름으로 봐야 돼. 물결만 보면은 트럼프의 노라나요. 저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네. 우리 시간 2월 28일 날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원인은 핵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메네이 지도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고는 무조건 항복해라. 뭘 무조건 항복을 해요. 핵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운다. 딴 사람 나오면 내가 또 죽일 거야.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목을 잡았거든요. 음. 미국 트럼프 세계 경제 목을. 네. 그때 많이 멘붕이 날라갔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21일 날 지난달 21일 날 뭐라고 말했냐면은 48시간 여유를 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거야 그랬어요. 네. 자,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일간 유예할 거야. 10일간 유예할 거야. 2주간 휴전. 그러더니 21일이거든요. 네. 갑자기 말 바꿔서 22일 저녁까지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무제한 휴전이야.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4월 말이 되면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무제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요. 2달 지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수치 나왔지만 미국 내열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양면이 있는 게 그나마 휴전이 연장되니까 안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하면 피곤하니까 이란을 말려주기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봉쇄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이 말라 죽겠어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더 막아버릴 거라고요. 네. 그럼 이제 유가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역봉쇄를 안 풀잖아요. 트럼프는 쉬운 방법을 이게 쉬운 거야라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이게 장기화되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할 거고 무력 충돌이 있을 거고 그럼 유가는 더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끝장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상황이 잠깐 숨을 돌렸지 네. 미봉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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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무기한 연장이라고 한 게 꼼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휴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꼼수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베센트 재무장관 이 사람은 그나마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제정신인 사람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하르그스메 그 저장고가 기름이 다 찬다.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름 나오는 유정은 계속 기름을 나오게 하지 않으면 막혀서 못 쓰게 돼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계속하면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역봉쇄를 해놓고 시간을 지금처럼 일주일 조금만 더 끌면 하르그스메 저장소에 기름이 다 차고 그러면 기름 원유를 캐낼 수 없으니까 유정은 막히고 그렇게 되면 이란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란이 왜 시간 벌기용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꼼수가 숨어 있어서. 이란도 그러면 그걸 알고 있고. 알고 있죠. 그런 거였어? 야, 기름이 너무 넘쳐서 걱정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개가 사람을 물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특유의 광인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한다. 음.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뭐든지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난 뭐든지 하니까 무서우면 비켜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란은 신종 체제예요. 안 먹혀. 이쪽은 또 다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안 먹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석유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이러면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통했거든요. 근데 저쪽에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니까 만난 거야. 당황했어. 지금 양쪽에 광대 광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이냐? 미국은 여론이 있어요. 이란은요. 여론이 없어요. 여기는 덜하죠.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간 벌었어 그러지만 이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는 이란이 키를 잡게 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란도 이제 바로 입장을 냈거든요. 이란의 입장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인데요. 이란 협상단이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 네.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상 불참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압박하지 않은 점, 그리고 1차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 틀을 벗어난 요구를 제시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도 이란 측의 협상 불참의 이유였다. 뭐 우리한테만 말하고 니네가 뭐 한 건 없지 그렇죠. 않느냐 뭐 이런 것 같고요. 네. 이란 외무장관도 강경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자,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고 따라서 이는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것은 항구 봉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반 행위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국영 방송에서는 뭐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 우리는 그거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이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예. 우리 알파고 기자님, 지금 이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럼 이란에서는 언론사마다 언론사가 뒤를 이렇게 대주는 세력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그 언론사가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의 언론사가 따로 있고 언론사마다 따로 있어요. 아니, 이게. 신학자들의 말을 듣는 언론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로 가깝다는 식으로 좀 이름 있는 언론사들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 휴전도 잘못했었다 원래.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의 말 안 들었어야 된다. 그냥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동맹국들이 동맹국보다는 친구 국가들 중국, 뭐 파키스탄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란이 하필 미국이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때까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동접권도 취했는데 이대로 가면 다른 것들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완전히 미군의 중동으로부터 졸수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우리가 뭐 하다가 물론 우리의 이제 시설들이 파괴되겠죠. 뭐 공장들도 파괴되겠는데 네. 미국이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2주를 줬기 때문에 시간이 생겼지만 원래 그 2주도 안 줬었다면 그 우리한테 쏠 그 미사일들의 그 운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됐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란에서는 전쟁을 하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왜 괜히 그 휴전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 이 말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를 획득하는 것도 이제부터 획득할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잃을 것들 있잖아요. 적당히 이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협상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더 획득할 수도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다리들, 뭐 우리의 이런 게 있죠. 뭐죠 이제 절도들이 다 날아갈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협상을 보자. 왜냐하면 부통령은 왠지 하고 싶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란이랑 사이가 좋은 마디안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사에 따르자면 사실은 벤스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대요. 근데 그 기사를 다른 기사들에서 붙여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벤스 얘기로는 지금 니네들이 뭐죠 오바마랑 했던 핵 얘기를 그대로 하면 트럼프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한테 해줬던 것보다 조금 더 니네들을 포기하고 대신 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도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니네들도 얼굴을 살리고 우리 트럼프도 얼굴을 살리고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는 자꾸 이런 TV스를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보기에는 뭐야? 그러면 나는 뭐 그래도 오바마랑 비교했을 때는 호구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욕봉쇄해! 해가지고 이렇게 꼴이 났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기사를 분석하지. 뭐 본서 지금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앞에는 서로 납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맞아요. 거의 좀 약간 일종의 해적 행위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석유들은 자 미국 재정부로 가지고 갔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 핵 협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하면은 트럼프가 야 이제 내가 오바마 이겼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돼요. 뺏어가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핵 물질을 뺏어가고 싶어요. 450kg을 반출시켜라. 그거를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정리를 또 하세요. 이제 정리는 제 역할인데 우리 선생님은 좀 거기에 좀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정리는 제가 하고. 화면에 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리는 내가 하면 되는데. 원래 2015년에 합의가 뭐냐면 우라늄 농축. 얘를 많이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90%가 되면은 우라늄 탄이 되거든요. 핵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이란이 5%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원자력 발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5%를 넘는 순간 의심이 돼요. 의심되니까 올라가니까. 3.67 제가 정리했잖아요. 2015년에 20% 이상을 200kg을 가지고 있었고 5%까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무려 10,000kg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64kg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달려가서 야 하지 마. 5% 이내로 낮춰. 3.67. 그리고 300kg만 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반출해. 러시아로. 알았어. 경제 제재 해제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 2030년이면 그때는 이 제한도 없애줄게. 이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싫었어요.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고 그다음에 일몰 조항 그런 거 없어. 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이 버티니까 지금 벤스는 가서 제가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안을 낸 거예요. 그렇죠. 15년보다는 길잖아. 그리고 20년이면 대충 농축 권한은
몽축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요. 그러니까 20년을 벤츠가 던지고 이란이 그러면 싫어가 아니라 알았는데 너무 길잖아. 이거 좀 줄일까? 이렇게 1차가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조합을 하는 와중인데 네. 트럼프가 지금 알파고 기자가 말했듯이 역봉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네. 이란이 외무부가 이건 아픈데 그러면서 우리가 토르무제압을 풀을게 17일 날 그랬더니 미국이 반응했으면 협상이 되는데 더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날 진짜 나쁜 혁명 놈들이야. 수비대가 그래? 그건 우리도 할 거야. 그래서 판이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오바마 때보다는 나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벤스와는 조금 난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왜 했니? 이럴 것 같으니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벤스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다 정리했었는데. 아니 너무 복잡하니까 두 번 들어야지. 지금 막 또 진짜. 네, 요런 물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잔물결 보지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잔물결 왔어요?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잔물결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정도 의향이 있다. 잔물결 보지 마. 놀래면 안 된다니까. 잔물결이야. 놀래면 안 돼. 잔물결에. 우리도 피곤하다. 한 발 떨어져.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못 적었나 봐. 저는 이것도 좀 정리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원래 예전 대통령들이라면 주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니면 어디에 갈 때는 기자들이 모여 들어와가지고 거기 질문을 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SNS. 아니 SNS. 야 인터뷰? 폭스뉴스야. 전화 무기한 인터뷰. 아니야. 한 3일 하다가 반응을 보고 3일 그럼 내가 쫄보야? 그러면 또 다른 CNN 전화해. 이틀이다. 이틀 아니야. 아니야? 무기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변할 때마다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유독 좀 전화 인터뷰가 많더라고. 그러게. 그래서 외신들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상태가 멘탈이 정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점점 예민해지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정제되지 않은 글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측근들도 좀 트럼프를 향해서 이상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한 안 정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속보 나왔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뭐 그러니까 불안불안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이제 들키는 거예요. 이제 들켜버렸어. 네, 관세도 그렇잖아요. 내 맘이 하다가 위헌 나왔잖아요. 지금 이민단속부터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트럼프 매직의 환상이 지금 깨지기 시작했다. 그 깨질 때는 어떻게 깨졌냐?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깨진 거야.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현 상황은 이제 알겠고 이제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앉아야 되는데 전 숫자를 근데 그 공은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저는 이란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숫자를 제대로 저는 팩트 체크를 못했지만 최소 몇백 대 정도 미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그 비행기들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가는 네. 그 운반 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 몇백 개 정도 중동에 갔다 왔다 했대요. 그래서 협상으로 가면 좋은데 네. 협상을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를 봐야 돼요. 지금 세계 항모 전단 원래 아브라함 링컨호가 아라비아에 있고 지금 부시호가 증파되고 있고 원래 지중해에 있던 포도함이 합류하기 위해서 스웨즈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가 있는 미국의 주요 선박이 전체 선박의 40%예요. 네. 미국의 주요 선박이 300척이거든요. 근데 선박은 300척이 있다고 해서 함정이 다 쓰는 게 아니고 3분의 1은 휴식, 교육, 3분의 1은 MRO 수리, 3분의 1만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중에 거의 한 30-40% 거의 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예요. 다 갔다고 봐야죠. 네, 항공모함도 11척이지만 실제는 서너 척이거든요.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함은 지금 작전일이 300일이 넘었어요. 너무 피곤해. 원래 정상 작전일이 6개월이거든요. 여기 있는 함정도 뭐 전 세계에 납포한다? 있질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증파된 지상군 병력도 제한적인 지상전에도 부족해요. 못 싸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트럼프는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 코너 몰렸어. 작전을 해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뭐 전면적인 건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다. 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네, 제발. 가장 핵심적인 건 어. 미국의 역봉쇄가 어떤 형태로든 풀려야 돼요. 아, 그게 먼저구나. 네, 그게 풀려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역봉쇄를 풀 수 있는 힘은 지금은 한 2개 정도 된다고 봐요. 하나는 걸프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도 죽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에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 전화해서 이 호르무즈 빨리 풀게 니네들이 힘을 좀 써다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도 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 이 봉쇄해버리면 미국만 봉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쇄하면 이란도 봉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을 맛이야. 같이 죽는 거니까 그걸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미국의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거기 봉쇄하면 대개 이란에서 나오는 선박은 대부분 중국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부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괜히 배 잡아서 미국의 이중 용도의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까보고 그러고 네, 있다. 지금 까보더라고요. 중국의 이중 물품이 까보고 있는지. 네. 이거는 이제 5월 14,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중 정상회담. 예,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이 자기 패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 있고요. 중국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이까지 만약 간다면 뭐를 주고라도 이걸 풀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카드도 풀린다. 좋게 안 봅니다. 또 안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기분이 나쁜데 참고 있었어요. 네. 왜냐 베네수엘라 석유 가던 거 막혔어요. 그다음에 이란에서 가는 것도 그동안 나오다 역봉사니까 막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중국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한 15% 되거든요. 근데 이 원유 가격이 시가보다 50에서 20%가 싸요. 얘가 들어가면 중국의 원유 석유 가격을 낮추고 네. 인플레이션을 하방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막혔잖아요. 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상품도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타격이 중국으로 갑니다. 타켓이. 그럼 전선이 넓어져요. 그러면 지난 4월에는 트럼프가 나 바쁘니까 안 가. 전쟁 때문에 베이징. 이번엔 시진핑이 너 오지 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시진핑은 카드가 있거든요. 미국 대도 안 사가 히토리 수출 막아버려요. 그럼 트럼프는 깨갱이거든요. 이어서 뉴스 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이게 지금 전선을 넓히는 게 트럼프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칼끝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그 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급한 시진핑은 급하지 않아요. 아, 좋네. 훨씬 급한 건.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지금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원유 수송선이 막히니까 시진핑이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위험해. 아, 좋네. 외교부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분위기는 그러니까 좋아. 중국 카드는 이게 확산된다고 해서 전선을 넓혀서 트럼프에게 유리하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상황만 잠깐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결론을 좀 짓자면 미국은 지금 다급하고 네. 호르무즈를 어찌됐든 역봉쇄한 걸 풀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그리고 원래 지켜보도록 돈 주기로 했었는데 안 보냈어요. 돈을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돈이 입금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란한테 우리는 니네들의 묶어져 있는 돈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네. 돈이 움직였어요. 근데 입금이 안 됐어요. 안 됐어? 네. 움직임까지는 있었는데. 네. 자, 이스라엘은 협상 결렬이 되기도 전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쟁 광이다. 네. 정말 나쁘다.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밝혔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란은 여러 목소리를 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조율을 마쳤고 즉각적으로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휴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중동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쟁 재개를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주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에 양국은 이란 전역의 국가 기관 시설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을 포함한 공동 작전 계획과
타격 목표 리스트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브렛 쿠퍼. 네. 네. 브렛 쿠퍼 누구냐면 원래 카타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를 어디에 옮긴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큰 부대가 9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 하나는 센트컴이고 중부 사령관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거기에 대장이에요. 브렛 쿠퍼. 네. 자, 저도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알게 됐어요. 브렛 쿠퍼가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친이- 라인이에요. 친이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누구랑 협력을 해야 돼요? 미국 안에서. 펜타곤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보고 어디로 가요? 중부 사령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부 사령관의 대빵은 브렛 쿠퍼이고 브렛 쿠퍼는 친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아. 그동안 했던 말들을 보세요. 역시 우리의 제일 훌륭하고 제일 용맹한 동맹국은 이스라엘이다. 아니 무슨 나토 회원국들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아니었어요? 이 가장 나쁜, 언제 이스라엘 튀어나온 거예요? 가장 나쁜 시그널이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미리 그 라인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그걸로 시작했구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없더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막았다. 네, 자기들이 홀로코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7에서 8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가자 지구 인구가 200만이거든요. 그럼 4%가 죽은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그럼 여기서 하마스는 1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5만 5천 명 정도는 다 민간인이 죽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레바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뭐 정밀 폭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정밀 폭격해서 저만 죽일 수 있나요? 안 되죠. 다 죽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 물론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가자지구 레바논 전쟁은 사실은 거의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자지구 말씀하셨는데 서한지구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학생들을 향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4세 소년이 사망하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갔던 30대 남성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조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저 쪼그리고 저 총 쏘지. 아이고. 근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 헤즈볼라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스라엘 제국주의, 이스라엘 민족주의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홀로코스트의 코스프레 이게 이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 일방적인 공격, 뭐 전쟁의 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 바로 도덕성, 윤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건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밖에서 소란이 있으니까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나와. 네. 학생들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막 퍼붓습니다. 이거는 올해 내각에 들어갔던 아타마리 벤길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안보부 장관인데 예전에 나테냐후도 인사조차 안 했던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각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내각에 앉혔는데 안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 뭘 했냐면 소한 지구에 있는 불법 정착민 위주로 최소 10만 개 무기를 뿌렸어요. 와. 최소 이거는 이스라엘 원래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서한 지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 정착민들 그 60만 명. 사람들한테 무기를 뿌렸다고. 네. 와. 나라에서 네, 안보부 장관이 그걸 이제 법안을 그 약속으로 내각에 와. 들어갔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한 지구에서는 10만 명.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서한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상대로 폭력 그 사건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네타냐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상을 파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네타냐후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우상물이고 상징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실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인격 분열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까? 오히려 인류를 구하고 있대요, 자기가. 진짜 이거는 악마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우경화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세력들이 극우 세력들이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리에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흐름이 우경화하면서 극우들이 이 여론을 주도해 버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숫자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120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예, 네. 이스라엘 국회 120석이 있는데 이 장관의 정당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회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각에 2명 들어갔어요. 그 6명 국회의원 중에서 2명이 내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거네. 네. 네, 이처럼 지지율이 무너지고 협상도 풀리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소셜미디어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 쓰레기라고 했고 참모진에게는 화풀이를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사이 언론을 비난하는 글을 5개 연달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쯤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에 격노하며 더는 읽을 거리가 아니라 실패한 정치 쓰레기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자정을 넘어서도 과거 자신의 발언을 다룬 뉴스를 공유하며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책임까지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뉴욕타임스와 CBS를 부패한 가짜뉴스로 지목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골수 지지층까지 돌아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이란이 승리하길 응원하는 언론의 음모라며 고립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분노의 총구는 내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전쟁이 끝나도 기름값 수습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우려를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완전한 거짓이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결국 예스맨들로 채워진 참모진조차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야 제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잠까지 줄이며 SNS에 정제되지 않은 글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측근들마저 제발 자제해달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잠 못 드는 대통령의 위험한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트럼프 분석이 돼요? 분석이 돼요. 돼요? 예, 됩니다. 안 막 왔다 되는데.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자세히 보면은 일관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 석유 냄새를 맡으면 환장을 한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 막 그냥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은 나중에 이란이 어떻게 꼼짝을 못하면 그 석유는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죠. 또 베네수엘라 석유는 저 마두로 잡아가고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내 거야. 그런데 왜 건드려? 그건 이런 어떤 논리 자체는 일관된 거예요. 그거는 유치원생 문법인데.
왜 트럼프가 유치원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저는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원래 유치원생들이 요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건드리지 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떠넘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트럼프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번 전쟁이 이제 질질 끌면서 다들 저 큰일 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에 미국 석유 수출량이 500만 배럴입니다. 예. 가장 좋은 가격으로 석유 팔아먹고 있고 아들들은 군수 회사에 그렇죠. 드론 회사에서 돈 벌고 있고 정체불명의 세력은 선물 투자로 돈 벌고 있고 예. 가만히 보니까 돈 냄새는 나는 거야. 이 전쟁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무기한 휴전을 연기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계산에 다 맞는 행동들을 하고 무슨 있다. 이 이런 돈과 말씀이시잖아요? 석유가 따라다니면 예. 그거에 맞춰서 예.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네. 이 계산법이 왜 빗나갑니까? 네. 아침마다 주요 국제 전문가들도 인터뷰하고 계시는데 김종배 진행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비? 트럼프요? 예.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분석이 안 된다고. 아니 해주셔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트럼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나요? 예. 오늘만 해도 지금 뭐 말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요새 아침과 저녁에 마음 다르다고 하시는 분 여러 분 계시긴 해요. 조변석계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일관되게 또 가는 부분은 그런 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어떤 이익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결국은 정치적 고려도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고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여론 의식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예. 뭐 공갈포나 엄포를 때리는 것도 결국은 미국 국내의 어떤 여론 관리 차원에서 계속 수위 조절하면서 예. 국면을 바꿔가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법에서 일단은 세계를 생각하기 전에 내 이익은 확실하게 해놓겠다. 예.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미쳤냐 아니면 미친 척하는 거냐 이걸 갖고 논쟁을 특히 뉴욕 타임즈에 예. 그 불을 지폈는데 저는 아직은 안 미쳤다. 예. 아직은 안 미친 게 미쳐가는 거지. 이건 미친 게 아니다. 왜냐? 가끔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럴 때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켜보는 세계 시민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국내적으로도 그런 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안 겪고 싶거든. 그래서 그죠? 우리는 트럼프를 겪는 방법을 전 세계로 노하우를 수출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맞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그날 밤에 제가 막 인터뷰를 할 때 한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을 두고 무능한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규정이 그건데 무능한이 아니라 유능한이요? 무능한 미치광이.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트럼프도 뭐 그 이제 따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쟁 관리에 있어서는 무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건 아주 뼈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냥 군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군 전문가시잖아요. 군을 전혀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한 세 가지 측면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현대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인데 예. 지금 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의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없습니다. 사실은. 예. 드론의 속수무 체계예요. 우크라이나전을 보고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저렇게 드론전이었죠. 벌떼같이 나오는 거를 보고도 저기 미국이 동맹국이나 자기 방어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방어에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란의 반격을 허용했다. 이게 전쟁의 기본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해군이 서해 NLL이 한 200km 됩니다. 거기에 복잡한 해안선과 도서 지역을 고속정으로 다 지키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은 160km예요. 예. 더 짧고 더 간단하거든. 예. 이걸 항모전단 3척을 보내고도 통제권을 확보를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국 해군이 보면은 저 미국의 전 세계 최강 해군도 한국 해군이 하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국 해군 보내라고 뭐 토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했어 지금. 이미 우리가 보냈어. 그래서 보내라는 거요. 거기에다가
기뢰전이라든가 연안 전투 능력이 이번에 항모전단 구축함을 보냈는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저 바깥에 봉쇄선을 치고 거기서 지금 선박을 납포하는데 이런 건 한국 해군 같으면 하루아침거리야. 네. 그걸 저 미국이 못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이 세 번째는 지상전이나 상륙전은 아예 못해. 그러니까 결정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왜 갔는지 몰라. 그 뭐래도 지금 막힌 수인데 트럼프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협상인데 협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분석을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딜거리가 뭐냐. 예.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물질을 반출해야 된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승리 선언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과죠, 사실은.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정하게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군사적 전술의 문제도 있지만 이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란을.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문가도 그 이제 진단을 했던데 이란은 집요한데 트럼프는 그걸 모른다. 라는 진단을 이미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식과 이게 없이 잘 풀 거다. 우리가 압박만 하면 이란이 깨갱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논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버전이 바뀌어 폭격하면 항복할 것이다. 처음에 이랬는데 지금은 해협을 봉쇄하면 무너질 것이다. 또 다른 버전으로 같은 병이 도졌어요. 예. 40년간 제재받은 나라입니다. 40년. 그렇죠. 이란이. 이미 제재는 익숙한 나라고 또 그러면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슬람 신정 정권이 더 결집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재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재로 무너진 나라는 없거든요. 여태까지. 북한이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봉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란을 봉쇄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봉쇄도 되는 거고 전 세계를 봉쇄하는 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봉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상은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한 그러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받고 그 이란은 오히려 제일 치명타는 한국, 일본입니다. 대만. 그러면은 상대가 이란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복잡한 지정학인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이란을 해상에서 봉쇄하니까 무지한히 아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주변의 아첨꾼들이 한 거예요. 아첨꾼들이 하니까 트럼프가 그 논리에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용출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아첨의 효과입니다. 근데 일정하게 호르무즈의 미국에 의한 봉쇄가 일정하게 효과가 있는 거 근데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 이란에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면 미국이 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에 나섰는가를 보면은 이란의 어떤 수출입 경로를 끊어버리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그 유조선이 이란이 어떤 그 원유를 수출해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란 안에서 일단 석유를 비축을 해야 되는 건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리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어느 포화 지점에 이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되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 유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럼 누가 끝까지 버티냐 문제예요?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의 석유가 그 보관 중인 어떤 그 석유 중에 이란 이외 바다를 비롯한 해외에 보관 중인 석유가 1억 7천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란이 충분히 팔 수 있는 석유를 해외에다가 그 그림자 선단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많이 비축해놨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란에서는 이란 현지에서 유전에서 원유를 계속 생산을 하는데 생산 중단이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저장 용량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버리면 생산한 원유를 밖으로 빼내서 수출을 하든 해외 기지에 비축을 하든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생산을 중단해버리면 그 유전이 망가진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재가동하려면.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원유 비축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예. 니네 유전 망가뜨릴래 아니면 무릎 꿇을래 예. 이 압박 전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게. 시나리오가 더 지금 작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나리오로 이란이 금방 계산법을 바꿀 것이다. 아니다. 의외로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 걸린다. 이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건 있죠. 트럼프가 미쳤느냐 미친 척 하는 거냐도 있지만 네. 이혁수 씨도 미쳤냐 미친 척 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 그죠?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뭐 밀고 당기가 이루어졌던 그 배경 분석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에 그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지금 제동을 걸었다. 니네 미쳤냐라고 제동을 걸어서 이게 이란 안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뭐 이 분석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트럼프에만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도 좀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종전 협상이 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민주화 시위를 하거나 어떤 이란 국민을 뭐 몇만 명을 어떤 죽여버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유전 하나가 좀 망가진다 내지 뭐 이런 국민들이 굶어 죽어나간다 눈 깜짝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광인 비슷한 두 주체가 제대로 붙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난 최악의 그러니까. 지금, 파트너들끼리 만났죠. 웬만하면 이 매치는 없었던 게 좋았는데 최악의 매치가 지금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미치광이는 똑같으니까 누가 더 조금이라도 유능하냐의 그런 싸움인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누가 더 유능하냐보다 누가 더 맷집이 세냐 버틸 수 있느냐. 아니 그런데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실존적인 상황이죠. 어쨌든지 간에 소멸하느냐 버티느냐 문제고 미국은 소멸의 위협이 아니라 선택적인 문제 아닙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헨리 키신저가 얘기한 게 이거 아니에요? 약소국의 게릴라는 지지만 않으면 이긴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전이나 우리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만 않고 버텨도 강대국이 자기가 때린 놈이 자기 손이 아프다고 물러나갔다 이거예요. 그 늪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제 원정 작전을 하러 온 군대고 선택적인 군대고 자기 정치가 있는 거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소멸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실존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 임하는 동기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이제 수십 년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 쓴 그 유명한 글이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약소국은 끝까지 버티게 돼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항상 미국이 과소평가했다는 거고. 그래서 왜 약소국이 전쟁에선 강한가? 이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처절하게 반성을 한 거죠. 네, 댓글창에는 자강두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천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로에 물음표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고급지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미국 이란 전쟁이 좀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띄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출구를 알 수 없는 전쟁의 늪에 빠진 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48시간이면 끝난다. 심지어 이거는 푸틴이 쳐들어갈 때 그 밑에 아청꾼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15분 전쟁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걸 푸틴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도 똑같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 합참의장 미 의회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전쟁은 48시간이면 끝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4년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어느 출구로 나가느냐 설명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아주 고약한 점의 측면이고 그건 뭐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소모전이 됐을 때
우리가 겪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저는 비상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근데 비상계획. 그나마 좀 변수는 뭐 이제 어제부터 좀 다른 얘기는 좀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에겐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원래 4월 말까지만 의회의 어떤 승인 없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그건 다 됐죠. 다 됐거든요. 다 됐으니까 이번에 뭐 한국전 때 무슨 뭐 법률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시한이 다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공화당 안에서 약간의 좀 이완 현상은 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제동이 얼마나 걸릴 수 있느냐를 좀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변화 요인이 있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네.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지지율 30%대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배나 치솟은 기름값에 미국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민심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혼란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더의 불안정한 판단이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란과 레바논 국민들의 평화, 그리고 경제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트럼프의 사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힘을 보태주세요.